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12월 31일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24년도. 또 동시에 오늘 초하루 12월 초하루 법회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함께하는 날이 또 오늘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세속적으로는 오늘이 송년하는 날이 될 것이고, 또 올해 그 갑진년이라는 시간이 또 물론 음력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양력의 시간은 다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 해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을사. 네, 을사년입니다. 이 을사년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해이기도 하죠. 일명 그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1905년에 그 강제로 일제에 합병됐던 해가 바로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을사년과 같은 의미로 쓰는 우리의 그 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을씨년스럽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이 을사년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밌게도. 그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뭔가 그 날씨로 치면 뭔가 찝찝하고 눈이 올 것 같고 답답하고 한 그런 뿌연 날씨를 가리켜서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을사년이 그랬다는 겁니다. 암울한 미래와 또 장담할 수 없는 내일, 또 국민들은 어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암담함, 착잡함,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서 그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이제 을씨년스럽다는 말로 이제 날씨와 함께 이제 바뀐 셈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추모했던 그 무한항공기의 추락 사고도 어찌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또 연말을 맞이해서 또 일어났고, 또 지금 정치의 가장 핵심에 있는 제1인이 또 버티고 나오지 않고 있고, 결국 우리의 미래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러다 찾아본 말이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끝나가는 무렵에 그걸 알게 돼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도량바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매해마다 이제 그 학계의 그 교수님들이 그 해에 맞는 이제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는데, 이미 2004년도 초반에, 24년도 초반에 발표를 한 내용인데, 그게 저는 최근에 알게 돼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할까 해요. 우리 시국을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는 말 같아서, 이 도량바로라고 하는 말은, 도량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에 기원하는 고사인데, 살쾡이가 뭔지 알아요? 옛날 말로는 사기라고도 했는데, 그 고양이보다는 크고 호랑이보다는 작은 그런 이제 동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걸 사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고양이 같다 그래서 살쾡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 살쾡이가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모습을 표현해서 도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발호라고 하는 말은 이제 통발을 쳐놓은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통발을 쳐놨는데, 물고기가 그 통발을 뛰어넘어가는 거를 이제 바로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바로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한계 지어진 곳을 뛰어넘어서 지 맘대로 이제 행동하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라고 하죠. 결국 이 도량바로라고 하는 말은 그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권력을 남용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조장하는 모습을 이제 도량바로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올해의 모습을 예언한 사자성어가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물론 학교 시절에 군부 정권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늘 연일 돌팔매질을 하면서 체류탄을 맞아가며 데모를 했던 시절이 벌써 40여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오늘날에 이러한 비슷한 유가 발생됐다는 사실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더더욱 이 후손들에게 이런 아픈 역사를 물려주지는 말아야 될 터인데, 우리 이 성인으로서 좀 어린 청소년들을 보는 입장이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산한, 날씨는 지금 너무나 따뜻하고 햇볕이 나는데 뭔가 우울한 이 해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좀 가슴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자리합니다. 결국 이 을사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이제 내일이면 밝아올 텐데, 우리의 미래가 너무 을씨년스러운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우리는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좀 안 하고 싶은데, 이 사회가 너무나 이런 현상이 됐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머리 깎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또 도외시할 수 없는 또 그런 입장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절집안 말에 백척간두의 진일 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라고 하는 것은 백척이나 되는 아주 뾰족한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날에 부처님이 그 백척간두나 되는 나무 꼭대기에 서서 개송 한마디를 얻어 듣겠다고 거기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찰이라는 그 귀신이 개송을 한 구절을 엎었는데,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외웠던 그 칠불통계의 열반 경사구계가 있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그 두 구절 앞에 나오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두 구절을 듣고 부처님께서 환희용약하시죠.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만 들려오니까 뭔가 뒤에 두 마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두 마디만 들려오니 그 하늘에 대고 부처님이 전생에 이제 소리를 치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두 개송을 들려줬는데 나머지 두 개송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그 나찰이라는 귀신이 물론 두 개송이 있다. 너 듣고 싶으냐? 네, 듣고 싶습니다. 나는 맨입으로는 못 준다. 나는 나찰이라는 귀신인데 나는 생사람의 피를 먹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넌 나한테 뭐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자 이 부처님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척이나 되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질 터이니 내가 떨어지는 동안 너는 그 두 개송을 들려주고 내가 떨어지거든 너는 그것을 먹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나찰이 환희용약합니다. 그래? 좋다. 그럼 너는 네 몸을 던져라. 그 부처님이 몸을 던져요. 그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라. 일보를 앞으로 딛는다 이 말이에요. 일보를 나아간다. 그래서 몸을 던졌는데 이 나찰은 결국 이 부처님을 시험한 거죠. 어쨌든 그 두 개송을 부르는 동안에 부처님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그 환희하는 그 기쁨에 차서 희열을 느끼는 마음으로 어디 떨어지는 모른 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찰은 그 두 개송을 들려준 다음에 바로 그 부처님을 받아듭니다.
받아들고 부처님을 사뿐히 내려놓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고사지만은 한때는 선사들 사이에서 그 화두로 얘기가 되었고, 또 세간에서는 이 얘기를 가리켜서 내 목숨을 가벼이 여길 수 있으면 결국 생명을 또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말로 많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이 외쳤던 생즉사, 사즉생,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는 그 말이 좀 떠오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어수선한 그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하는 입장에서 물론 마음은 뒤숭숭하고 또 좋지도 않은 일들이 주변에 벌어져서 여러분들도 심리가 별로 그렇게 쾌활하진 않겠지만, 이런 상황일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더 절실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은 내가 살아야 하는 길이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보다는 좀 더 스스로 현명해지는 게 필요할 때이고, 또 우리가 이런 시절을 만났을 때 우리에겐 아직 훌륭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인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구나. 좀 현실을 좀 인정하시고 또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또 발언하고 또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일심을 한다면 또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의 기운은 이미 그 꺼지는 기운이 아니고 상승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제일 안 좋은 이 인과가 뭐냐면 결국 안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그게 인과예요. 이 시기를 거쳐야 또 좋은 지도자가 바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아픔 속에서 성장해 온 민족입니다. 위기를 딛고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방되고 나서 6.25를 겪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빈민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미군들 쫓아다니며 쪼꼬렛 달라고 소리치던, 깡통 하나 던져주면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던 그런 시절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벌써 75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는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계를 찾아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빈민국가에 있던 한국이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이 유례는 세계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단 75년 역사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의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 가치는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런 결과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럼 지도자만 잘 만나면 우리는 조만간에 어둡지 않은 미래에 충분히 더 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문화적으로는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그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따라하는 것을, 한국 문화, 한국 노래, 한국 영화를 따라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제일 최신 유행하는 그런 그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일인데 어찌 보면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제일 우리는 그 삼류인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삼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 훨씬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또 세상을 문화를 선도해 가는데 이 지도자가 그렇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그 교수님이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백척간두의 진일보를 쉽게 매달린 절벽에서 한 손을 잡고 있는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라는 말로 그 되묻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린 절벽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게 삶이든 아니면 뭐 경제 상황이든 아니면 뭐 환경이든 아니면 주변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어려운 대목에 마치 매달린 그 사람의 한 손 마냥 그 손을 놓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저 그냥 기후처럼 지나가는 얘기처럼 흘러가기를 이제 발언하긴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없이 뭔가 삶을 새로이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송년이고 또 그리고 초하루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좀 적게 왔지만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오늘 얘기했던 그 스산하고 썰렁하고 쓸쓸한 그런 해가 도래하긴 했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동지를 밝히듯이 어둠 속에서 빛은 나오듯이 또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은 또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계로 뭔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나무볼